주말 새 너무 큰 메가톤급 일단 소식이 나와서, 예, 공부하느라고 좀 피곤했어요. 저도 여러분께 소식 전달해 드리려고요. 예, 부동산 공급 대책이 발표가 됐습니다. 627 대책은 뭐였을까요, 여러분? 지난 627 대책은, 집값이 너무 올라. 마용성, 강남 막 너무 올라. 성동구 막. 그래가지고, 큰일 났네, 이거. 당장에 집값 올라가는 거 때려잡어! 라고 하는, 예, 부동산 쉽게 말하면 가격 인상에 대한 시장의 뒷목을 확 잡는 그런 대책이었다고 보면, 가격 인상을 막는 대책까지만 하면 그러면 영원히 부동산이 안정될 거냐? 그건 아니겠죠? 예, 그래서 후속 대책으로 이제 나온 건데 이름이 거창해요. 예, 그래도 종합대책이에요. 종합대책. 예. 자, 그래서 앞에 거는 627 대책이고 어저께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97 부동산 대책입니다. 요 대책은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그거예요. 앞에 거는 기억나시죠, 여러분? 6억까지만 대출해 준다는 거예요. 6억 넘는 거는 뭐 집이 얼마가 됐든 100억이 됐든 1000억이 됐든 뭐 모르겠고, 옛날에는 집값에 비례해서 소득에 비례해서 어쨌거나 늘릴 수가 있었어요. 30억짜리는 예를 들어서 여러분 LTV가 뭐 50이라고 해볼게요. 30억짜리는 15억, 60억짜리는 30억. 예를 들면 그렇게 올라가는 건데, 아니야, 그냥 무조건 6억이야. 그럼 30억짜리 살려고 해도 6억, 60억짜리 살려고 해도 6억 넘는 건 네 돈으로 알아서 해. 이게 이제 핵심이었는데, 요번 97 대책의 핵심 중에 핵심은 뭐냐? LH가 내가 집 지을게. 그리고 집을 지어서 시장에 내보낼 건데 속도전으로 갈게. 요게 핵심입니다. 요게 핵심이에요. 다른 뭐 여러 가지가 얘기 있는데 이제 좀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헷갈리시고 또 뭐 그런 것까지 언제 우리가 다 알아야 되냐, 관심 없을 수도 없는 분들 계시니까, 핵심은 뭐냐? 집을 이번에는 공급해 줄게. 요게 핵심인데 어떻게? 빨리. 누가? LH가. 요겁니다. 요게 핵심이에요. 하나씩 들여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LH는 뭐 했습니까? 예. 땅 장사 했어요. 땅 장사 어떻게 깨요? 이거예요. 그냥 너무 손쉬워. 우리나라 세계 이런 건 없습니다. 이거 진짜 잘못됐어요. 아무튼 간에 이렇게 쓱 선을 그어. 그래가지고 정부가 여기입니다, 택지구역, 여기입니다, 주택사업구역, 딱 이렇게 그냥 망치 땅땅땅 쳐버려. 그럼 뭐예요? 강제 수용이 돼.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진짜 이거 반대예요. 반대. 아무튼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강제 수용이 돼. 나 팔기 싫은데? 그래도 수용해. 나 살고 싶은데? 아니야, 수용이야. 그래서 무조건 강제 수용돼. 그러면 강제 수용되는 값은 그냥 감정평가 해가지고 법에 딱 써 있어요. 얼마 주면 된다, 뭐 이렇게. 그냥 돈 줘. 그냥 강제로 땅 딱 가지고 와. 예. 논이고 밭이고 그냥 땅이고 그냥 싹 가지고 와. 그럼 어떻게 해요? 그 다음부터는 다 철거하고 어떻게 합니까? 예. 땅을 평평하게 골라요. 그리고 밑에 이제 하수관이나 지하 전선 이런 거 쭉 대충 뭐 얼마 안 돼요. 그거 돈 얼마 안 걸려. 그래서 싹 해가지고 돈 조금 들여가지고 평평하게 해가지고 딱 택지를 잘 이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지금까지 들어간 돈 얼마예요? 땅 사는데 돈 들어갔죠? 이거 비싸게 준 거 아니에요. 감정평가해가지고 시가에 뭐 공시지가 130% 정도밖에 안 돼요. 솔직히 말해요, 여러분. 이거 큰 돈 아닙니다. 예. 그리고 평탄화 작업이랑 택지 조성 작업 이거 뭐 얼마 안 돼요, 솔직히. 요게 원가예요. 그리고 떡하니 LH 앞에 뭐가 있었어요? 땅. 이쁜 땅, 좋은 땅이 떡하니 있는 거지. 예. 그리고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해요? 구획을 요렇게 나눠. 그래가지고 A, B, C, D, E, F, G 이렇게 구획을 나눠가지고 A는 대규모 아파트, B는 상업지, 뭐 오피스텔 같은 거, 뭐 큰 빌딩 같은 거 짓는 거, 뭐 이런 식으로 나눠. C는 뭐 단독주택, 뭐 이렇게 나눠. 그래가지고 야, A 살 사람 들어오세요. 그러면 뭐 삼성건설, 현대건설, LG건설 뭐 이렇게 자이 이렇게 와. 그래가지고 뭐 호반 뭐 이렇게 와. 그래가지고 얼마에 살 건지 입찰. 그래가지고 비싸게 산다는 애 있으면 가져가. 이래가지고 땅 팔고 앉은 자리에서 논하고. 그것도 사실은 싸. 그래가지고 그 땅을 또 싸게 받은 애들은 거기다가 또 지가 뭔 돈이 들어갔어. 아무것도 안 들어갔지. 아파트만 때려 지으면 되는데 아파트 때려쳐.
더 비싸게 팔아. 건설업자는 노나는 거죠. 예. 가만히 보면은 왜 이렇게 우리가 비싼 아파트를 공급받아야 되냐면은 거기서 건설업자들이 어마어마하게 폭리라고 하면 또 너무 비도덕적 언어니까 높은 마진을 어느 정도 볼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주고 LH는 싸게 또 땅값 주고 자기네들도 중요한 땅 장사하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예요? 땅이 팔린 국민들은 큰 돈 못 벌고 쫓겨나고 그걸 또 사는 국민들은 제일 끝단에서 비싸게 사고 중간에 LH랑 업자들만 논하는 거지. 요런 구조였었어요. 그러면 땅 장사. LH는 땅 장사였는데 이제 요번에 성격을 바꾸겠다는 거예요, 정부는. 땅 장사 그만해. 그럼 뭐 할 건데? 집 장사해 이겁니다, 이제. 예. 집 장사라는 말이 좀 나쁜 말일 수도 있어요. 장사치 뭐 이런 게 좀 우리는 조금 어감이 좀 그러니까. 어쨌거나 땅 장사 하지 말고 집 공급업자 해 이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LH가 이번에 발표한 정부 대책의 핵심은 LH 네가 땅만 팔지 말고 직접 건축주가 되라. 그래서 시행을 하라 이거예요. 시행을 하라. 그래서 총 5년간 앞으로 2030년까지 5년간 수도권에 매년 27만 가구 5 곱하니까 총 135만 가구의 주택을 새로 공급해라 이 뜻입니다. 이 뜻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공급이 딸린다 만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왜 그렇게 됐냐? 인건비가 너무 올랐어. 주택 가격이 너무 자재값이 너무 올랐어. 철근값이 너무 올랐어.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또 뭐 이유 국제적으로 지금 뭐 이런저런 사태 뭐 환율 사태 등등등 해서 국제적으로 보면 지금 자재 비용이 너무 올랐어. 그래서 그걸 반영해서 짓다 보면 분양가도 올라가겠지. 그럼 그 높은 분양가를 감당하고 그 집을 받을 사람이 적어요. 그러니까 잘못하면 건설업자들이 이거 중간에 자기들이 독박 쓰는 거야. 그러니까 높은 분양가로 지어도 그 올라간 각종 원가를 반영하고 분양가까지 반영해서 높게 분양해서도 그걸 살 수 있는 확실한 시장성이 있는 그 몇 개 포인트 잘 되는데 그런 데 빼고는 안 지어버려. 그러니까 LH 입장에서는 야 이거 얘네들한테 맡겼더니 안 짓네? 땅을 받아가도 안 지어? 심지어는 인허가까지 다 받았는데 착공을 안 해? 인허가 숫자가 있고 착공 숫자가 있고 준공 숫자가 있고 다 있습니다. 안 하네? 그러니까 시장의 분양이 딸리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지어라 라고 하니까 LH가 방금 말씀드린 수치 있죠. 매년 25만호 곱하기 5 해서 5년에 135만호. 이거는 옛날 같으면은 인허가 건수, 분양 건수, 분양 신고 건수 이렇게 막 통계를 내는 게 제각각이었는데 이번에 정부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책임질게요. 뭔데? 착공 기준입니다. 예, 착공 기준으로 무조건 요거를 만들어 내겠습니다라고 하니까 이 정도 물량이 시장에 확실히는 풀린다. 인허가 왕창 받아놔도 업체들이 타이밍을 보면서 팔릴 때쯤 돼서 지어요. 경기 풀릴 때쯤 돼서 짓는다고. 그러니까 이제 시장성이 안 좋을 땐 급격히 물량이 주는 거 이건 없다는 거예요. 이걸 시장에 던지고 싶었던 거예요. 이번 정부는 물량이 무조건 수도권에 매년 27만 호가 나온다. 이게 핵심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야 금리가 어쩌고 저쩌고 앞으로 대출 이고기 어쩌고 저쩌고 그런데 그래도 집값 안 떨어져. 왠지 알아? 공급이 없거든. 시중에 집이 없어. 그러니까 집값은 올라갈 거야. 이런 한간에 이 시장을 바라보는 이런 쪽의 뷰를 아예 없애버리겠다는 뜻인 것 같아요. 공급은 무조건 된다. 착공기 기준으로 25만 원을 무조건 만들어내겠다는 게 이번 메시지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핵심이에요. 예, 핵심입니다. 예. 그런데 그래서 시장에 시그널을 주는 거죠. 공급이 충분하고 더군다나 집값 상승의 진원지, 진앙지가 수도권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춤형으로 무조건
공급이 몰릴 집중할 테니까 수도권의 집값 모자라, 서울의 집값이 모자라, 뭐 과천이든 어디든 뭐 좋은 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인기 높은데 그런데 집값 모자라 이딴 소리 하지 마세요. 곧 거기에 집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예, 공급 불안을 통해서 집값 상승이 부채질되는 이런 현상을 막아보겠다라는 게 핵심적인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날이면 날마다 오는 상품이 아니죠. 예,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알뜰살뜰하게 골라온 올리브 오일입니다. 보통 올리브 오일이 아니에요. 예, 어떤 올리브 오일이냐? 이건 스페인 올리브 오일인데 올리브는 볕이 좋아야 돼요. 스페인산이 최고입니다. 자, 올리브 국제 대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서 골드 메달, 실버 메달 막 이빠이 딴 세계 최정상의 올리브 오일 생산업체 여기입니다. 예, 카놀리바사에서 만든 파미고 올리브 오일입니다. 세계 최정상 업체가 만들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냥 올리브 금메달. 예. 그런데 여기서 만든 올리브 오일 중에서 이건 또 어떤 오일이냐면 특별히 원료부터 깐깐하게 잡은 최고의 원료를 가지고 만들고요. 그 다음에 올리브가 사실은 열에 약해서 금방 산화되면 조금 품질이 떨어져요. 그래서 특별하게 여기는 콜드 프레스, 적절하게 냉온을 유지하면서 냉압착 기술로 만들어서 산화 없이 영양소 손실 없이 만든 오일이고요. 그 다음에 산도 0.25 최적의 산도, 여러분 이런 것까지 아셔야죠. 예. 아무 올리브 오일은 다 좋은 게 아닙니다. 0.25 산도를 맞춰서 만든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입니다. 또 우리가 또 먹어줄 땐 또 엑스트라 버진으로 가야죠. 예. 자, 그래서 은은하고 기분 좋은 허브 향이 끝까지 남아있는 최고의 올리브 오일인데 이름도 여러분 farmer 친구, farmer 농장과 아미고 친구를 합쳐서 파미고예요. 예. 그러니까 나의 친근한 내 지인 친구가 이거 한번 먹어봐 라고 정성스럽게 만들어서 잘 여러분 앞에 배달해주는 그런 고품격, 고품질의 오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다른 거 보지 마세요. 올리브 오일 좋은 건 아시잖아요. 샐러드에 뿌려 드시고. 여러분 하지원 영화배우 아시죠? 하지원씨. 하지원씨는 맨밥에 올리브를 반 말아 드셔요. 그게 건강 비결, 동안 비결이래요. 올리브는 몸에 무조건 좋습니다. 박진영씨는 아시죠? 빈속에 때려 넣는 거 아침에 무조건 위스키 원샷을 올리브를 때려 넣습니다. 올리브 몸에 좋은데 특히 더 좋은 건강한 파미고 오일로 드시기 바라고요. 가격이 기적의 가격입니다. 저거 3병 세트 포장도 너무 예쁘고요. 저 세트로 해서 저 전화번호로 하셔도 되고요. 오른쪽에 나가는 댓글 밑에 있는 댓글창에 눌러서 들어가셔야 특가로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파미고 오일 강력 추천. 자, 일단 여기까지 듣고 시간이 없으니까 그러면 박수만 칠 상황인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예,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뭐냐? 굳이 또 수도권이냐? 이번 대책은 수도권입니다. 또 수도권의 집을 왕창 공급해줘? 그것도 신규 물량으로만?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리 싸게 해도 그 동네 사실은 이 분양을 통해서 올라가는 이 신고가가 생기면 어쩔 수 없이 집값이 올라가는 현상이 생깁니다. 결국에는 뭐냐? 이게 낮은 분양가로 가줘야 된다는 거. 이거에 대한 멘트가 지금 안 나왔어요. 얼마나 낮게 분양할 건가? 이게 안 나왔어요. 또 이걸 누가 받아갈 거냐? 이거에 대한 대책이 안 나왔어요. 중서민들, 우리 실수요자들, 예를 들어서 주택에 갈급한 서민 중산층들을 향한 이런 대책이 확실한 건지 이런 게 안 나왔어요. 그래서 만약에 기존처럼 공급 숫자에만 딱 포커스를 맞춰서 기존과 똑같이 그냥 어느 뭐 최고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시장가를 반영한 분양가가 나오고 또 로또 해가지고 좋은 지역에 그냥 청약으로 해서 하고 뭐 이렇게 해봐야 이거는 집값 하락을 만들지는 못한다. 공급 불안에 대한 불안 심리는 잠재울 수 있는데 얼마에 어디에 누구를 향해서 얼마나 싸게 얼마나 합리적으로 또 얼마나 장기적으로 예를 들면 시프트 전세라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면 싱가포르 방식 지금 당장 그걸 하자는 건 아닌데 투기랑 상관없이 이거를
투기라는 말도 좀 그렇죠. 부동산 집값을 총발하지 않는 방식으로 공급한다라는 그런 미시적 대책까지는 안 나온 상황에서 그냥 공급 물량 대책만 나오니까 약간 갸우뚱? 글쎄? 글쎄죠. 글쎄? 이렇게 된 겁니다. 또 LH가 과연 이 20만 호 이상의 매년 공급을 감당할 캐파가 되느냐? 안 돼요.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요? 결국에는 땅만 팔았는데 옛날에는 이제는 어떡하냐? 시행을 하지. 시행을 하는데 어떤 거는 직접 뭐 임대단지나 장기 거주형 뭐 이런 거 그런 거는 LH가 하겠지만 부득이 또 민간과 콜라보를 할 수밖에 없다. 내가 시행할 테니까 너는 그러면 지어. 뭐 이런 식이지. 뭐 자이 똑같아요. 레미안 뭐 이 편은 똑같지 뭐 좋은 자리에는. 그 대신 폭리를 못 취하게 할 수 있겠지만 시공이익만 줘야 되니까 그 건설회사에 시공이익만 보장해주지 시행마진은 이제 안 주는 거죠. 예. 그래서 폭리까지는 안 주고 어느 정도는 조금 시장에서 조금 낮은 가격으로 유도할 마진의 어떤 버퍼는 생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 아파트 시장과 조인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니까 야 이거 가지고 공공성이 최대한 담보될 수 있을까? 결국에는 민간에게 또 어쩔 수 없이 어느 정도 끌려가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의 퀘스천이 남습니다. 그리고 진짜 공급은 이렇게 새 아파트 지어서 내는 공급도 당연히 필요하죠. 당연히 필요합니다. 많은 지금 있는 물량이 시장에 많이 나오게 하는 대책도 필요한데 이런 대책이 같이 나와줘야 될 텐데요. 예를 들어서 예를 들은 겁니다. 저도 이제 지금 종합적으로 검토한 건 이번 대책이 없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세제 혜택 같은 게 나와야죠. 한시적으로 지금 예를 들어서 물량을 던지면 양도세를 어느 정도 이렇게 해준다라든지 이런 거. 그래서 시중에 나오는 물량들이 계속 나오면서 지금 현재 있는 물량들이 나오면서 주택 가격에 팍 떨어지면 안 됩니다. 하락 안정. 어느 정도의 하락 안정 속에서 부족한 공급이 이렇게 좀 선순환되는 방식. 근데 이 공급이 민간의 이름을 쓴 똑같은 공급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30년 싱가포르 방식이라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30년 이런 거 이런 거. 그래서 집을 사지 않아도 충분히 우리가 정주 요건이 양재주택에서 가능하다라는 약간 이런 어떤 혁명적인 대책. 요런 게 좀 나와줘야 될 텐데 그런 건 아니고 빠른 공급을 약속한다라는 거에만 방점이 찍혀 있어서 조금은 저번에 627 대책처럼 잘했다, 대단하다, 시장의 뒤통수를 쳤고 예상을 뛰어넘었다 이런 정도까지는 아니라서 약간 글쎄 이런 느낌, 이런 느낌이다. 정부 입장에서는 또 한편으로 이런 것도 걱정할 수 있습니다. 경제 성장률이 너무 낮아요. 건설 경기가 마이너스입니다. 여기 관련해서 어느 정도 경기 순환을 해내지 않으면 우리 성장률 담보가 안 되고 그런 측면 충분히 이것도 압니다. 그래서 일단 공급 물량을 쭉쭉 빼주면서 건설 경기 전체도 조금씩 올려가야 된다는 그런 것도 고려한 거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2% 정도가 조금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까지 한번 해봤습니다.